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을 지켜보기 위해 파리로 몰려들었고 드디어 2024년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 파리에 살고 있는 프랑스의 대학생 루이즈는 이번에 한국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일도 있었지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대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대학생 루이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아주 특별하고도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K-팝의 열렬한 팬으로 고등학생 때 BTS 팬클럽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친구 미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K-팝을 처음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유럽이나 미국의 음악이 제일 좋은 줄만 알고 있었던 제 앞에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나라의 가수들이 돌연 나타났어요. 유튜브에서 워낙 조회수가 높고 화제가 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영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 높은 노래와 댄스 실력이 너무나 예상 밖이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너무나 순수하고 다정하다는 반전 매력이 굉장했어요. K-팝 가수들은 유럽이나 북미의 가수들과는 다르게 꾸밈 없고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주었고 매너도 좋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매력이 넘치는 그들에게 몰입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응원하고 있는 BTS의 팬클럽에까지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한국의 동갑내기 미네라는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미네와의 인연은 저에게 많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죠. 작년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넓고 깨끗한 공항의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입국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보안이 철저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사실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밀항자가 티켓과 여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철저한 보안 절차가 오히려 안심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철저한 보안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속 시간이 유럽의 공항들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었죠. QR코드를 스캔하며 간편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수속이 빨리 끝나서 오히려 짐이 나오는 걸 기다려야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는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다른 공항으로 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어서 불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인천공항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철저해 보여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짐이 무사히 도착하고 빠르게 나오는 것을 보며 인천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그 모습이 참 유니크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일제히 일어나는 한국인들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반면 저와 같은 프랑스 사람들은 느긋하게 앉아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끙끙대는 저를 보고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다가왔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네가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었어요. 우리는 몇 번이나 영상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모니터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난 미네는 키도 크고 특히 피부가 너무나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K-팝 가수들이나 한국 드라마의 배우들을 보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서 화장 기술이 뛰어난 건가라고 생각해서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의 피부 자체가 좋은 것 같았어요. 미네는 공항까지 부모님과 함께 차로 왔는데
두 분께서는 고맙게도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라고 제안해 주셔서 우리는 바로 서울에 있는 미네네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처음 본 서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있는 사이로 보이는 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초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우뚝 솟은 푸른 산들은 마치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슬며시 얼굴을 내민 산봉우리들은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한강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도 파리처럼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다니 의외의 공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규모는 전혀 달랐어요. 한강은 매우 길고 큰 강이었는데 특히 폭이 굉장히 넓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강인 생강이 몇 개는 들어갈 것 같은 곳이었거든요. 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한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공원과 자전거 도로,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들은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죠. 또한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과 버스, 그리고 자전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운전 매너도 좋았고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꼈어요. 가끔씩 보이는 전통시장과 현대적인 쇼핑몰들이 함께 있는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은 그야말로 다채롭고 다이내믹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의 활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네의 집은 아파트라고 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유럽에서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이 사는 낡은 공동 건물이 아니라 고급 맨션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한강 주변에 이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처음에 한국의 아파트를 멀리서 봤을 때는 저런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좁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여 산다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막상 미네네 아파트 안에 들어서자 저는 그것이 제 선입견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전혀 좁지 않았고 입구도 주차장도 엘리베이터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본 한국 아파트는 제게 너무나 쾌적한 경험을 선사했어요. 미네의 집은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마다 냉난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했죠. 특히 거실에서 바라본 전망은 정말 멋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도시의 전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미네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한국의 전통차와 다과를 내어주셨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한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네는 저를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헬스장,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었죠. 유럽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편리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강변을 산책했는데 가까이서 본 한강은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물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한강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어요. 제트스키를 몰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카약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도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타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강 근처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바닥에 매트를 펴고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었죠.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라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런 한강을 바라보면서 파리의 생강을 떠올렸어요. 생강은 산업화 이후로 수질오염이 심해서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노숙자들이 노상방뇨를 해서 지린내가 진동을 하고 강 근처의 음식점 주인이 강에서 그릇을 씻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내년에 개최 예정인 파리 올림픽 때 생강에서 수영 경기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은 미네와 함께 K-팝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 회사의 건물은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K-팝의 팬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장소에서 추억을 남기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우리는 강남에서 유명한 카페들을 다니며 K-팝 아이돌들이 자주 가는 장소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미네는 저를 한류 드라마 촬영지로도 데려가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촬영 장소를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추억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네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라 저도 꼭 그 보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파리 올림픽에서 BTS의 멤버가 성화를 들고 달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미네를 파리로 초대했죠. 미네는 너무나 기뻐하며 꼭 가고 싶다고 말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원래는 호텔을 예약해주고 싶었지만 올림픽 기간이라 호텔 비용이 너무 비싸고 빈 방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낡은 아파트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미네가 파리에 도착한 첫날 그녀를 마중 나갔을 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미네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짐을 챙기고 함께 제 아파트로 향하면서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이 한국의 현대적인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미네는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네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곧 익숙해질 거야라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미네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고 벽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의 현대적인 아파트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죠. 미네가 여기 정말 오래된 건물인 것 같아. 역사가 느껴져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층간소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파리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미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미네에게 파리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고 싶었지만 올림픽 특수로 2배 이상 비싸진 교통비와 어딜 가나 붐비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관광을 하지 못했어요. 에펠탑 근처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해도 인파에 밀려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 싶었지만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근처 음식점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예약이 꽉 차 있거나 너무 비쌌어요. 한 유명한 비스트로 앞에서는 무려 1시간이나 대기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슈퍼마켓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서 집에서 데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은 맛도 별로였고 미네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미네가 프랑스의 슈퍼마켓 음식도 독특하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때문에 미네를 너무 고생하게 한 게 마음에 걸렸죠. 관광지마다 화장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대부분이 유료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번은 화장실을 찾느라 20분이나 헤맸고 겨우 찾은 화장실은 더럽고 비좁아서 미네가 사용하기조차 꺼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엄청나게 깨끗했었는데 파리는 화장실 찾아보기도 진짜 힘들고 그마저도 깨끗하지 않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BTS 멤버가 성화를 들고 달리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성화봉송 릴레이가 시작되기 몇 시간이나 전부터 수많은 K-팝 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멤버의 모습이 보였고 우리와 다른 팬들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미네와 그 순간을 공유하며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응원했어요. 그 시간들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이 좋은 추억이 악몽으로 변해갈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생강에서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개막 전날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의 고속철도의 몇몇 노선에 방화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부 노선이 운행을 멈추고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파리에 살고 있었기에 다행히 큰 영향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파리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사건 사고의 뉴스가 이어졌기에 우리는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미네와 함께 개막식을 보기 위해 트로카데로 광장에 도착했지만 오전부터 내린 폭우로 관람석은 젖어 있었고 우리는 우비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 개막식을 기다려야 했죠.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되고 각국의 선수들이 배를 타고 등장했어요. 우리는 환호하면서 이때만은 불안했던 마음도 잠시 잊고 역사적인 순간을 선수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감격했어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소개되고 이윽고 미네의 고국인 한국의 선수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안내방송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장내 아나운스는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어에 이어서 영어로 다시 소개가 이어졌지만 그것 또한 북한이라고 말하고 있지 뭐예요. 얼굴이 굳어진 미네와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는 정말 황당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찾아봤더니 그건 명백한 파리 올림픽 측의 실수였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수로 이런 무례한 일이 파리 올림픽에서 벌어졌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네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SNS에서는 한국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파리 올림픽 공식 계정에서 올린 사진이 문제였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새로운 대표단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7개국의 개막식 입장 사진을 올렸는데 한국만 차별적인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사진이 국기가 크고 선명하게 나온 것에 비해 한국만 작은 국기가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한국 대표단을 찍은 다른 사진이 없는 것도 아닐 거고 이런 공식 계정에 올리는 사진은 승인이나 확인 절차를 받을 텐데 어째서 선수도 아닌 다리 위에 관중에 초점이 맞춰진 사진을 한국 선수단 사진으로 올린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봐도 명백하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미네는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저에게 덕분에 잘 구경하고 간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미네가 돌아간 후에도 그녀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얼마나 불편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대와 편리한 시설들을 기억하며 파리가 미네에게 같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 불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만큼 미네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네요. 파리는 제게 소중한 고향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도시의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이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파리 올림픽이 많은 논란 속에서 개최 중입니다.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3번이나 개최한다는 프랑스가 너무나 초보적인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요. 개막식에서 오륜기를 역방향으로 개항하거나 공연의 내용이 특정 종교를 비하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실수가 많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과는 별개로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수년간의 땀과 눈물을 흘린 노력의 결과를 증명하는 소중한 무대입니다. 부디 파리 올림픽이 이런 논란에 잘 대처해 주어 세계인의 화합의 장으로서 마지막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치러지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